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무슨 결합이 있었습니까? 나 보니까 이온결합, 응. 공유결합, 말이 뭐 나오다가 많어. 이온결합, 금속결합, 공유결합. 이온 결합과 공유결합, 공유 결합, 금속결합. 금속 결합이 나왔습니까? 그러면 이런 애들은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오는 게 정의가 뭘까요? 이온 결합 정의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나? 사랑이 엄청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H 플러스하고 C의 마이너스는요? 이게 이온 결합입니까? 금속 연이온이랑 그쵸. 비금속. 내가 제일 중요한 건 금속의 양이온과 비금속의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된 게 이온 결합입니다. 그러면 이온이 먼저 하랬잖아. 이온은 뭡니까? 원자가 전하가 가지고 원자가 안 정해지기 위해서 전자를 얻거나 이런 것 같아요. 이온이 뭐라고 하시면 얘네들은 얘기를 한다고. 이거 다 보지 말고. 원자가 안 정해지기 위해서 전자를 얻거나 이래서 18조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기체를 가진 상태. 그렇지. 얘기 제일 정확하게 잘하는데 어떻게 돼야 돼? 이온이 뭔데? 이온이. 전자를 얻거나 이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기체를 애들. 자, 됐습니다. 자, 우선은 개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책으로 배우면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그게 아까처럼 HC를 물었을 때, 이렇게 되지 않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고, 다 알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이 파트는. 자, 우리가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는 이온하고 이온 결합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자, 또 얘기합니다. 순수한 물을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통한다. 뭐 통한다 얘기하면 6억 개, 5.6억 개 중에 한 개가 이온화가 되거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좀 통하는 거가 안 통하는 거가? 안 통하는 건가?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전해질. 여기서는 누구? 염화 나트륨 수용액을 어떻게? 전기가 잘 통한대. 그러니까 얘는 뭐 하는 거?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은 NaCl인데 이것의 수용액은 전기가 통한대.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전원 연결하니까 얘가 된다고. 그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이 물에 녹았을 때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는 건가? 이렇게 해서 전하를 가지고 있는 입자를 이온이라고 합니다. 아까 사랑이 요 말을 하고 싶었던 거거든. 맞지? 그러니까 말은 하고 싶은데 뭔가가 반밖에 얘기가 안 나와. 그래서 노트 필기를 꼭 해봐라는 건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 전하를 가지는 입자라고 하는데, 그럼 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질 수도 있고요. 맞죠? 그 다음 어떻게? 플러스 전하를 가질 수가 있어. 그럼 우선은 먼저 전자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띄고 있거든. 그러면 전자가 이동하는 건가? 그러면 우리는 아까 전자 배치 앞에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나트륨 NaCl이지만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전자 껍질 전자가 2개. 요거 해도 되고 어떤 방법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전자 껍질 전자가 몇 개? 8개. 그 다음에 전자가 1개 있어요. 그 다음에 Cl은요. 첫 번째 전자 껍질 전자가 2개.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7개가 있어. 그러면 얘네들이 전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전자를 잃어서 봐봐. 분명히 플러스가 양성자가 11개가 있었는데 전자를 1개 잃고 마이너스를 띄는 게 10개고 플러스를 띄는 게 11개야. 그럼 어떻게 된다 얘는? 플러스를 띌 수 있겠죠. 그래서 양이온이 될 거고 얘는요 전자 1개를 받아서 그러면 플러스는 17개인데 마이너스가 18개니까 마이너스가 더 많은 건가? 그래서 C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를 띄든지 마이너스를 띄는 전하를 띄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이온이라고 얘기하는 건가? 그러면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두 명이 얘기했듯이 뭐다? 18쪽에 있는 얘 이름 뭐라 읽어야 된대? 일본어로는 기가스라 읽어야 되나? 네. 이거 저 기중할 때
맞아. 기가스라 했나? 기 인사에 뭔데 이거? 기가스는 뭐 유명하잖아요. 수염이요? 키가 아니에요? 아무나 좀 찾아주면 안 되나? 나도 몰라서 물어본다. 이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때가 썼는데. 어? 기초라죠. 기가스. 키가 자, 키가 17쪽에 있는 염소라든지 나트륨 같은 경우는 자기랑 가까운 번호에 있는 18쪽에 있는 비활성 기체.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전자가 2개, 8개로 딱 안정하게 채워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자를 얘가 잃었어. 그래서 누구랑 같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얘는 전자를 얻어서 누구랑? 아론과 같은 전자 배치. 그래서 얘는요, 히가스랑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전자가 많아졌다 그러면 음이온이 될 거고, 전자가 작아졌어 그러면 양이온이 되는 건가? 맞아요. 나트륨 이온. 그럼 전자를 몇 개? 1개 잃었던 거. 그러면 얘는요, 우리가 1쪽에 있는 알칼리 금속을 생각하면 전부 다 어떻게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몇 개씩 있어? 1개씩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1개를 잃기가 쉬운 건가? 그러면 2쪽에 있는 애들은 2개를 잃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전자를 잃고 쟤랑 가까운 게 번호의 18쪽에 있는 애들의 전자 배치를 가질 수 있다 이 말인 건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요, 3개를 잃고 지금 어떻게 됩니다? 3가의 양이온이 되기 쉬운 건가?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이온이라고 하는 건 전자가 더 많은 상태겠죠. 그러니까 17쪽에 있는 애들은 전자를 몇 개 얻으면 1개를 얻으면 18쪽에 있는 애들은 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염소. 그 다음에 16쪽에 있는 산소 같은 경우는 그럼 전자가 몇 개 있는가? 체각에 6개가 있는 거. 그럼 8개가 되기 위해서는 2개를 얻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는가를 볼 수 있는 건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것만 확실하게 알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온에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수라는 게 있어. 그러면 1쪽에 있는 애들은 당연히 1가 이양이온, 2쪽에 있는 애는 2가의 이양이온, 3쪽에 있는 금속인 게 누군데?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얘는 3가 이양이온 되는 건가? 그러면 18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전자 얘랑 같아지게 되는 거죠. 17쪽에 있는 애들이 1개 얻어서 1가의 음이온, 16쪽은 2가의 음이온, 그 다음에 몇 쪽이고 15쪽은 3가의 이온이겠죠? 맞죠? 이온이지. 자,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지이든 전자수가 그 이온의 가수가 된다 이 말인 건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완벽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누가 있는지 봐봐. 3쪽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알루미늄이랑 그런지 알겠죠? 붕소는 뭡니까? 비금속. 그러니까 붕소는 전자를 뭐 잃는 게 아니라고. 됐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얘들이 요걸 모르는 애들이 있더라고. 다원자 이온이라는 말이 있어. 지금 얘네들은 단원자 1개가 전자를 얻거나 잃은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원자 이온인데, 다원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가 여러 개가 합쳐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암모니아는 우리가 요까지만 보면요, 아직 공유결합 안 했지만 이거 공유결합한 건가? 그래서 수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게 암모니아거든. 근데 여기는 뭐가 있어?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 그러면 이때 여기서 수소가 이렇게 결합이 되면요, 이 전체는 어떻게 됩니다? 플러스 1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NH4 플러스는 무슨 이온이라고 합니까? 암모늄 이온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함께 합쳐져서 만들어진 건가. 그래서 이렇게 어떤 애들 양이온도 그렇고 음이온도 그렇고 얘네들이 한 개가 아니고 다원자가 되는 애들이 있다 이 말인가. 그러니까 그게 누구다? 양이온은 요거 하나. 왜냐하면 우리가 전부 다 우리가 말하는 금속의 양이온을 얘기했을 때는 플러스를 띄고 있는 건 전자를 잃을 수 있는 애들은 금속의 양이온이잖아. 근데 음이온들은 다원자가 많겠죠. 자, 그럼 봐봐. 우리 누굽니까? 얘 OH-, 그 다음에 NO3-, SO4 2-, CO3 2-, PO4 3-. 이거 딱 보면 화요일 수업 들에서 뭔가 떠오를 건데.
여기가 지금 수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거 질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맞아? 얘는요. H2SO4 항산, 아. H2CO3 얘는요. H3PO4 다 뭡니까? 인산, 황산, 탄산 뭐 이런 애들 산이잖아.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해서 옥소산이라고 하죠. 산소를 포함한 산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기는 다른 게 아니고 무기는 앞에 있는 내용들이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원자 이온들이 만드는 애들이 있거든. 그래서 암모늄 이온 같은 거 쓸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플러스에 띄고 있는지 마이너스 띄고 있는 건지 전체의 전자가 부족한지 많은지에 따라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이렇게 다원자 음이온들도 기억을 하셔야 돼. 근데 내가 다원자 음이온 또 얘기한 건 언제 얘기할 거냐면 앞으로 우리가 뒤에 이제 전지 전기분해라고 하는 걸 할 거거든. 그러면 단원자 음이온이면 Cl 마이너스, O2 마이너스 맞습니까? Br 마이너스 이게 단원자 음이온이야. 그럼 다원자는 SO4 CO3 E-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이게 다원자라고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직 몰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기 전에 나오는 겁니다. 전자를 읽고 얻어야겠죠. 전자를 읽고 얻는데 지금 에너지들이 항상 화학에서는 에너지의 차이가 반응이 어떤 물질이 화학 변화를 일으키면 에너지의 출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되고 싶으면 에너지 어떻게? 흡수해야겠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갈 때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거든. 그래서 두 가지를 꼭 외웁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말과 그다음에 전자 친화력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하기 전이다? 뭘 배우기 전이다 생각하고 있어야 돼. 몰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고 나면 이건 내가 다르게 외우라고 하거든. 지금 얘는 뭐라고 나오냐면 원자로부터 전자 한 개를 떼어내서 일가의 양이온이 될 때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다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실제적으로는 원자도 어떤 원자? 자, 이건 내가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 나중에 이렇게 외우지 말라거든. 자, 물질이라고 하는 거 원자, 전자 이런 거 다 입자들인 거잖아. 얘네들 입자는 세 가지 상태가 있다고 앞에서 배웠죠. 고액이. 고액기라는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그럼 원자가 어떤 상태여야 될까? 그렇죠. 기체 상태. 기체 상태 원자 한 개라고 외우지 말고 이제 배우게 됐지만 기체 상태 원자 1몰에서 맞나요? 이제 몰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나면 이제 이게 이렇게 외워져야 돼. 기체 상태 원자 1몰에서는 뭐를? 전자 1몰을 떼어냅니다. 봐봐, 우리가 뭐가 붙어 있는 것을 떼내고 싶어. 떼내려고 하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체 상태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어서 일가의 양이온이 될 때 무슨 에너지?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뭐하는 에너지? 이것 이 단어 때문에. 기체 상태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어서 일가의 양이온이 될 때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봐봐, 우리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게 쉬운 거가 적게 필요한 게 쉬운 거가 적게 필요한 게 쉽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건가? 다른 거 보지 말고 요것만 여기 있는 요게 뭐냐면 같은 주기입니다. 같은 주기에서는 경향이라는 게 있어. 봐봐, 리튬은 아빠 앞에서 말했지 양이온이 된다는 것은 1조, 2조, 13조까지잖아. 어떤 뒤에 있는 17, 18, 18은 아예 움직이 자체도 안 할 거고 17, 16 이런 애들은 음이온이 되는 거지 양이온 되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리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에너지 값이 작습니다. 그래서 리튬, 베릴륨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면 왜 분소는 더 작아질까 이건 거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지는데 어떻게 커진다고 요랬다? 대체로 대체로 커지. 커진다. 주기성을 봤을 때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 뚜껑이가 더 안 보이노?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대체로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 그럼 그 대체로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두 번이 꺾이는 현상이 발견되는 건가? 그 두 번씩 꺾이는 건 왜 그렇다? 그렇죠.
전자 배치 때문에 그런 건가?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는 그때 전자 껍질로서 그리는 거 가능하지만 우리 뭘로 그려버려서 내가 네모칸으로 해서 우리가 오비탈로 그려버렸거든. 그럼 봐봐. 니튬은요 1주기에는 어떻게 첫 번째 전자 껍질 K에는 똑같으니까 안 할게요. 그러면 니튬, 베릴륨, 붕소죠. 그 다음에 탄소 다음에 누구? 질소, 산소야. 그러면 볼게요. 방을 갖다 그리면 방이 ES, EP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릴게. 첫 번째 한 개죠. 그 다음에 두 개. 얘는 하나, 두 개가 들어가고 여기 하나죠. 그 다음에 하나, 두 개. 하나입니다. 하나, 둘. 거꾸로 그리면 안 되죠. 같은 스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하나, 둘.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 하고 짝 찍는 건가요? 그런데 왜 꺾이냐면 지금 얘는 두 개가 딱 채워졌어. 근데 두 개가 딱 있는 거를 떼내기는 쉽겠나? 근데 얘는 한 개 따로 있는 얘는 더 쉬운 건가? 그래서 전자 배치를 버려. 그 다음에도 질소까지는 이 두 개가 똑같이 한 SO비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PO비터 같은 동등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근데 얘는요? 저 하나. 여기 하나가 더 많은 상태가 여기서 세 개 중에서 한 개 떼는 것보다 이렇게 반대 스핀을 가지고 있는 걸 한 개 떼도 더 쉬운 거가. 그래서 대체로 증가한다는 그 주기성을 기억을 했거든. 우리 한국에서 이거 중요하게 하는데 여기서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냥 경향이 어떻는가. 그래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같은 주기에서는 이온화 에너지 값이 대체로 증가한다. 이렇게 그리면 돼. 자, 그러면 같은 주기는 근데 같은 족에서는 어떻게 될까? 같은 족에서는 자, 주기율표를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우리 금속과 비금속에서 음성, 양성이랬죠. 그러면 금속들은 뭐가 되기 쉬운 거야? 양윤과 양성이 커진다고 했죠. 근데 어떻게 커진다? 요렇게 커진다고 했는 거 기억납니까? 그러면 여기 리튬이 있고 뭐가 있어? 나트륨이 있고 칼륨이 있어. 그럼 누가 더 양성이 큰 건데? 칼륨이 크겠죠? 맞잖아. 오른쪽 밑으로 가면 갈수록 커진다고. 그러면 칼륨이 크면 칼륨이 어떻게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더 세기가 쉬운 건가요? 그런데 또 쉽게 말하면 얘네들은 첫 번째 리튬은요 ES의 한계가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전자값이고 두 번째 전자값이 한계가 있어. 나트륨은요 세 번째 전자값이 한계가 있어. 칼륨은요 네 번째 전자값이 한계가 있어. 그럼 떼낸다는 것은 원자 핵은 플러스에 띄고 있고 마이너스 띄고 있는 전자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인력이 작용하고 있는 건데 그거 중에서 맨 마지막에는 떼고 싶어. 그러면 원자 핵부터 먼 게 더 에너지가 작게 들겠죠. 그러니까 원자부터 먼 칼륨이 더 작다는 거가 진짜 그러니까 볼까요? 리튬, 나트륨, 칼륨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거 보입니까? 맞습니까? 이것도 오른쪽 밑으로 가면 갈수록 양성이 커진다. 그러면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 값이 작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기성은요 꼭 머릿속에 좀 체크해서 넣어놓을게요. 주기적 변화. 자, 그 다음에는 전자친화력이라는 말이 있어. 자, 여기서는 마치 모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뭐라고 나왔어? 원자가 전자 한 개를 한 개를 얻어서 일가의 음이온이 됐대. 아까는 뭐였습니까? 필요한 에너지였죠. 그럼 얘는 뭐하는 에너지야 돼? 방출하는 에너지를 전자친화력이라고 한다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외우지 말고 뭐라고 외울까요? 기체, 상태,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얻습니다. 얻어서 뭐 간다? 일가의 음이온이 될 때 뭐하는 에너지? 방출하는 에너지겠죠. 그러니까 염소라는 게 있는데 전자를 방출해서 염소의 음이온이 되는 건가? 염화이온이 되겠죠. 그랬을 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뭐다? 전자친화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크게 커야지만 얘는 방출하는 에너지가 많은 게 어떻게 된다? 음이온이 되기 쉬운 건가요? 그럼 누가 클까? 우리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음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플로린, 염소 이렇게 있다 그쵸? 그럼 누가 클 것 같아? 플로린이 제일 클 것 같죠. 근데 봐봐, 플로린이 크나 염소가 크나? 염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 우리가 생각했을 때 플론이 더 커야지 얘가 음이온 되기 쉽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방출하는 값이 커야지만이 음이온 되기 쉬운 거야. 자, 봐봐요. 얘는요 전자가 2개, 7개야. 얘는요 2개, 8개, 7개야. 지금 봐봐. 첫 번째 전자값이 2개씩 있고 두 번째 전자값이 7개가 있거든. 근데 얘는요 플로린의 크기 크기 뒤에 있나? 플로린의 크기가 어떨까? 염소가 크나 플로린이 크나? 염소가 크겠죠. 그럼 조그만데 전자 껍질이 지금 두 번째 건 작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내가 한 개 더 갖고 오고 싶어. 그럼 서로 뭐가 커? 반발력이 있죠. 근데 작은 것을 한 개 넣는 게 크겠는지 여기서 이렇게 한 개 넣는 것과 여기 한 개 넣는 걸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넣기가 쉽다고? 얘네들은 전자끼리 너무 빽빽하게 있는데 한 개 더 들어오려면 좁은 공간에 한 개 더 들어오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 값이 조금 원래는 더 커야 되는데 작다는 건 거야. 그래서 염소가 가장 크다. 그래서 얘로 나오는 게 항상 이겁니다. 그래서 전자 친화력이라고 하는 거 염소가 가장 크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일가이 음이온이 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전자 친화력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갖다가 개념이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제 보기에서 문제를 조금 꼬웁니다. 그럼 봐봐. 우리가 전자 친화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 상태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내서 1가에 뭐가 될 때? 음이온이 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 머릿속에 넣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 이 전자 친화력이라고 하는 것은 1가의 음이온이 전자 하나를 떼어내서 원자 상태가 될 때 필요한 에너지랑 같다라고 얘기하면 같나 틀리나? 그러니까 이게 말이 조금만 바뀌는 거야. 이거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 봐봐. 지금 이 말인 건가? 얘는요 염소 원자에서 전자 하나, 지금 아직 뭘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해줄게. 전자 하나를 떼어낼 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전자 친화력이랬어. 내가 물어본 거는 이 말인 건가요? 음이온이 있어요. 음이온이 있는데 음이온에서 그럼 전자가 한 개 많은 상태잖아. 뗐어. 떼가지고 뭐 한다? 염소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럼 떼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러면 그 에너지하고 이 에너지가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가? 같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고 있는 개념은 전자 친화력은 음이온이 될 때, 그러니까 즉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될 때 방출한 에너지라는 것을 이제 외우고 있으니까 가능해. 근데 이걸 갖다 거꾸로 뒤집어서 물어보면 애들이 다 틀려오더라고. 개념 이해가 되죠? 그 에너지 값이 같다라는 거 설명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양성이 크다, 음성이 크다 이거 얘기하는 건 어떻게 된다? 전자를 얻기 쉬운지 전자를 읽기 쉬운지에 따라서 양성이 크다는 것은 전자를 읽고 양이온이 되는 거고, 음성이 크다는 것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양이온하고 음이온은 뭐 합니까? 결합을 하겠죠. 즉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 하나를 잃었어. 그래서 읽고 일가의 양이온이 됐대. 이때 뭐 한다? 필요한 에너지가 뭐다? 이온 에너지. 그러면 이 전자를 이제 누가 받아야 돼? 염소가 받아서 일가의 음이온이 됐어.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뭐다? 전자 친화력인 거야.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됐어. 그러면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어떻게 된다?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게 뭐다? 이온 결합이라는 거야. 색깔 똑같네. 그럼 정전기적 인력 우리 뭐라고 얘기하는데? 쿨룽의 힘이라고 얘기할 거거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쓸 때 혹시? 쿨룽의 힘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데? 전하를 띄고 있는 두 입장 간에 뭐 기호는 뭐 상관없는데 그 쿨룽의 힘 F 아닌가? 뭐로 쓰지? 순간 나도 모르겠지만은 자 뭐분해? 그래 I 제곱 I 뭔데? 양이온과 음이온의 거리입니다. I 제곱분의 Q1, Q2 이거로 표시하는 게 쿨룽의 힘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건가? Q로 표시하나 그러면? 맞지? 맞나? 순간 나도 지금 아까 Q라고 얘기한 거 맞지 나한테?
아닌가? 이거 아닌가? 맞지? 뭔가 이상 F? 잠깐만. 맞지? 그래서 내가 처음에 F로 적었는데 잘 맞을 거야. F일 거야. 자, 이게 뭐냐면 정전기적 인력을 얘기하는데 쿨롱의 힘에서 이 쿨롱 힘은 강한 힘입니다. 맞잖아? 강한 힘이거든. 그것은 R 제곱분의 Q1, Q2라고 하는데 그러면 음이온이 있고 양이온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이온의 중심과 이 거리를 R이라고 할 거거든. 그럼 이 거리의 제곱분의 Q1, Q2라고 하는 Q라고 하는 것은 뭐 전하량인가? 얘네들이 갖고 있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정전기적 인력이 강하다. 그러면 강한 결합이겠죠. 정전기적 인력이 약하다는 건 약한 결합이야. 그러면 이온 결합 안에서도 더 강한 거, 덜 강한 게 있다 이 말인 건가? 그걸 표현하는 게 쿨롱의 힘인 거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쿨롱의 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까? 내가 항상 이 결합을 끊는 거 중요하겠죠. 결합 에너지 결합력이 커. 그러면 얘는 이온 결합을 한다는 것은 규칙적 배열을 하고 있는 결정이 됩니다. 봐봐, 여기 봐봐.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규칙적 배열을 하고 있어서 염화 나트륨 NaCl이라고 하는 결정이 되면 이온 결정이겠죠. 그럼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녹여서 액체를 만들거나 녹여서 기체가 되겠죠. 그리고 융점 비점이라는 게 있어. 그럼 이 결합이 강한 애들은 융점 비점이 큽니다. 맞아요. 강한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소금은 얼마에 숨는다대? 1000도? 한 800도. 강한 공간. 그러면 자, 뭘 얘기하고 싶으면 NaCl이 녹는 점이 높을까? MgO가 높을까? NaCl 자, 뭐 때문에? 이중결합 얘네들은 결합은 이중결합은 없어요. 맞아. 전압값이 봐봐요. NA는 플러스 하나, CL 마이너스 하나죠. 얘는 2 플러스 2 마이너스야. Q1, Q2가 얘가 훨씬 더 크거든. 원래는 지금 비슷한 걸로 NA하고 MG는 크기는 어떻게? 비슷해? 맞지? 근데 지금 쟤는 요거 때문에 근데 지금 NAF랑 할게요. 맞지? 크기 때문에 생각한 거지. 두 개 다 얘기한 거고 쟤는. 자, NAF하고 MgO를 비교하면요. 얘네들의 크기는 NA보다 MG가 어떻게 조금 더? 아직 그거 잘 모르는 겁니다. 그거 조금 더 해둘게요. NA하고 MG가 있으면 NA 플러스하고 MG 플러스가 됐어. 지금 다 하려고 하니까. 자, 양이온이 될 때는 크기가 커지나 작아지나? 작아지겠죠? 맞아? 크기가 작아져. 왜 작아질까? 주니까. 전자 줬어. 그러니까 그 바깥에 있는 전자 껍질 하나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작아지는 건 맞아. 정확하게 얘기해줘. 작아져. 그러니까 어떻게 전자 껍질 자체 하나가 없어지니까 그만큼 크기가 작아진 건가. 근데 NA하고 MG는 같이 비슷하게 있잖아.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얘 NA하고 MG하고 누가 더 작아? NA. 누가 더 작아? 네? MG가 더 작겠죠? 똑같이 전자는 10개야. 그렇지만 NA는 플러스가 11이고 MG는 플러스가 10이야. 그럼 플러스가 더 많이 잡아당기가 작겠죠? 근데 그 바로 옆에서 비슷하다고. 그래서 비슷한 거야. 뭐 F-하고 O2-도 비슷한 거야. 그래서 비슷한 크기를 비교하고 싶은가? 그럼 뭐를 비교한다고? 이 값을 비교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1가 1가인 거야. 얘는 2가 2가인 거야. 그래서 MgO가 더 크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럼 거기다가 반대로 뭐 누구 갖고 NAF가 있는 거 하고 NAF 말고 뭐야 이렇게 누르면 이거 비교했어. 그러면 이거는 가수가 둘 다 1가 1가잖아. 그래서 전압값은 꼭 똑같은데 얘는 더 크기가 작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더 작으면 그것을 제곱한 게 분모로 가니까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다? 이해가 되겠죠? 그거를 이해하는. 그래서 쿨롱의 힘이 이렇다는 거예요. F는 확인해 볼게요. 됐나요? 그래서 이온 결합으로부터 되는 것들은 NaCl과 같은 이런 누굽니까?
소금과 같은 이런 애들. 그러니까 금속의 양이온과 비금속의 음이온에 의해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된 건가. 그래서 이런 애들 우리는 이온 결정이라고 합니다. 맞아. 규칙적 배열을 하고 있어. Na 플러스하고 Ca 마이너스. 규칙적 배열을 하고 있는 걸 결정이라고 하고 이온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온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외울 때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 금속하고 금속의 양이온, 금속 원소가 비금속 원소니까 금속의 양이온, 비금속 음이온을 외우는 게 좋다고. 자, 그러면 조성식, 우리가 분자식이라고 하는 건 항상 공유 결합을 하는 애들은 분자식을 쓰는 건 거야. 근데 이온 결합하는 거는 분자식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왜? 분자가 아니잖아. 그리고 얘는 규칙적 배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간단하게 나타내야 돼. 그게 뭐다? 조성식이라고 하는 건가. 양이온과 음이온은 계속 있는데 몇 개씩 교대로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분자가 아닌 거는 조성식으로 쓰는데 이 조성식의 표현 방법 아직도 이거 틀린 애들이 있습니다. 자, NA는 아까 플러스 1이었어. 그러면 Cl은 마이너스 1이죠.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 화합물이 될 때는 항상 뭡니까? 얘네들은 전압값이 빵이 돼야 되는 건가? 정기적 중성이 되는 그러니까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같아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1가 1값은 NaCl이 돼야 되는 거가. 근데 여기 만약에 Na 대신에 Mg가 들어왔어. 그럼 얘는 2가 플러스라고. 그럼 Cl이 몇 개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쓴다는 건가. 그 다음에 만약에 뭐 CA가 있는데 CA 플러스하고 OH는 마이너스거든. 이거는 다원자입니다. 다원자를 표시할 때는 가로하고 2 쓰는 거 알죠? 요런 것들만 안 헷갈리면 돼. 자, 그럼 아까 중에 앞에서 알루미늄은 몇 가? 3가 플러스야. 그러면 CO3는요? 2가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거 잘 없지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한다? 2, 3이 이렇게 와야 되고 2, 2가 이렇게 와야겠죠. 그래서 A에 2, CO3가 몇 개? 몇 개? 3개. 그러니까 가로하고 3을 쓴다고. 이해됐습니까? 전 모르네. 자, 그러면 자 CA는 2 플러스입니다. 인산은요 어떻게 쓰는데? 인산이요? 피오스 PO PO는 맞지 않아요? 그렇지. 인산이 인이 피니까 그거랑 산소를 포함하는 PO4에 H 됐어. H 됐고. 아니 이거 이깡고 이거 몇 깡가 물어본 거야 지금 내가. 모르면 그냥 인산, 탄산, 황산 이걸 떠올리라고. 네. 그 인산 이온이 수소와 합쳐진 게 인산인 거야. H3PO4라고 하는 거. 얘가 왜? 3개인데 저 3개를 플러스가 1가고 얘가 3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된다고. 네. 그럼 얘가 3 마이너스잖아. 그럼 얘는 2가고 3이니까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바뀐다고. 그래서 CA가 뭘게? 3개. 3개. PO4가 얼마? 2개. 그래 이렇다고. 이게 이온 결합의 조성식을 표현하는 건가. 가장 간단한 수로서 비로소 표시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양이온을 먼저 쓰고 음이온을 나중에 쓰는 것. 이렇게 하는 게 규칙이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만약에 뭐 별로 모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 기억하고 읽는 거는요. 우리가 영어식으로 우리가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어랑 일본 똑같이 읽을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읽는데? 자, 얘 어떻게 읽는데? 읽는 거는 활성. 이거 어떻게 읽는다? 음이온 먼저 읽고 양이온 쓰는 거는 반대지만 읽는 거는 황산 칼슘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인산 인산 칼슘. 칼슘 몇 개인지 쓰나 안 쓰나? 안 쓰는 이유 뭘까? 안 쓰는 이유 봐봐 이건 어떻게 읽는데? 얘는 쓰잖아 읽잖아 근데 얘는 왜 안 읽었는데? 그러니까 이온 결합이니까 안 읽는데 왜 안 하는데? 비슷해서. 몇 개씩 정해진 거잖아 1값 플러스인지 2값 플러스인지 3값 플러스인지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안 써.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무기라는 뒷부분에 있는 천이온소들이 없기 때문에 20번까지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봐봐. 이제 하게 되면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돼. FeOH2가 있고 FeOH3가 있어.
그러면 얘는요 철 쓰고 가로에서 2 씁니다. 얘는 철 쓰고 3 씁니다. 왜? 철은 2가도 되고 3가도 되거든. 이런 애들은 써줘야 된다고. 근데 이쪽에 있는 알칼리 금속, 이쪽에 있는 알칼리 토금속 아니면 이건 딱 정해진 거야. 그러면 1가, 2가, 3가가 바뀔 리가 없다고. 그러면 플러스는 정해져 있고 마이너스도 CL 마이너스인지 SO4 E 마이너스인지 뭐 PO3 3 이게 정해진 값이기 때문에 쓸 이유가 없는 건가. 맞나요? 그렇지만 천이온선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항상 천이온선은 이름 할 때 일본에서 어떻게 쓸 때? 일본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는 한자로 철 쓸 거 아니야? 하면 가로에는 그 뭘로 안 나오대? 2, 3이라고 이거 아라비아 숫자? 로마지 뭔데 이거? 이런 거 잘 몰라. 상식이 부족합니다. 이런 거 꼭 써야 된다고. 이해가 됩니까? 네. 염화철과의 정색 반응을 한다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것도 어떻게 쓸래? 여기. 우리가 배우는 건 염화철 이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는 철 다음에 이 3 나온다고. 또 그런 게 뭐 있는데? 천이온선 다 이렇게 씁니다. 구리도 산화구리가 CuO거든. 근데 Cu2O도 있어. 그럼 구리가 몇 가? 2, 1 이걸 다 써줘야 된다고. 이거는 바뀌는 애들은 써야 된다고. 그게 아닌 애들은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없이 씁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면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지 않냐고. 재밌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온의 크기 아까 내가 미리 물어봤지만 이온의 크기를 볼게요. 먼저 원자의 크기부터 비교해 볼게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없나? 크기가 눈에 딱 보이는 게 있는데 그림이? 진짜 없나? 설마 크기 너가 본 적 없나? 왜 크기가 없어? 크기가 눈에 보여야지 너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자, 뭐라고 하냐면 지금 같은 주기에서 원자들의 크기를 먼저 알아야지만 보기가 쉬워. 왜 그림이 없지? 원자 하면서 밖에 있었나? 동그란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주기에서 누구부터 있고 리튬, 그 다음에 베릴륨,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같은 주기에, 이 주기에 있는 원소들입니다. 얘네들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 점점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커지는. 원자들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 비슷해? 비슷해? 지금 커지는 게 아니니까 내가 계속 말하고 있겠죠? 당황해요. 왜 작아지는데? 응? 그치? 우리가 여기선 우리는 안 합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할 때는 뭐 배웠어? 유효핵 전하라는 값을 배웠어. 맞아요. 카레막 효과 이렇게 하면서 막 배웠는데 우리는 같은 주기이기 때문에 전부 다 전자껍질 2개야. 첫 번째 전자껍질 2개, 두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들이 채워져 있어. 그러면 리튬은 1개, 베릴륨은 2개, 붕소는 3개 이렇게 해서 8개가 채워져 있단 말이야. 그 채워졌는데 가운데 뭐가? 전하를 띄고 있죠. 원자핵은 부러뜨고 그 플러스 띄고 있는 게 어떻게 전자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단 말이야. 근데 봐봐 리튬은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그 전하값들이 커지는 거야. 그럼 똑같은 요만큼에서 3으로 잡아당기는지 4로 잡아당기는지 5로 잡아당기는지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잡아당기는 힘이 커지니까 크기는 작아지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원자의 크기는 작아질 거야. 맞죠? 이렇게 작아질 거야. 자, 됐습니까?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렸다 그냥 보기에는. 자, 그러면 리튬하고 베릴륨 이거 하지 말까 그랬다. 리튬만 볼게요. 리튬은요. 자, 그러면 그 밑에 것도 같이 할게요. 누굽니까? 그 다음 거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금소, 인, 황, 연, 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기는 작아지면 똑같겠지 패턴은. 자, 그런데 나트륨하고 마그네슘하고 알루미늄 무슨 이온이 됩니까? 양이온이 되죠.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된다? 전자가 있는데 전자 껍질이 분명히 세 번째 그 전자 껍질이 있던 그 전자 껍질 자체가 없어져. 그럼 크기가 어떻게 될까? 작아요. 작아져요죠. 작아져요. 부어져. 그래서 누구랑? 네.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단 말이야. 그런데 얘네들은 어떻게? 작아질 겁니다. 맞아요. 네. 이게 극단적으로 표현이 된대. 자, 그 다음에 누구는? 여기 있는 플로리는 분명히 이렇게 작았다고. 그러면 얘가 전자를 받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데? 전자를 받으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가질 거 아니야. 크기는 어떻게 될까? 아까 좁은데 지금 좁은 거잖아. 플로린 좁은데 한 개 더 돌았으면 저끼리 뭐 한다? 삐죽고 싸울 거야. 전자끼리 반발력이 생기는 건가? 그럼 얘는 음이온이 될 때 크기가 커지는 건가?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산소도 커지는 건가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 크기를 비교해 볼게요. 지금 산소랑 플로린이랑 나트륨이랑 마그네슘이랑 이는요, 양이온은 크기가 작아지는 거 맞고 음이온은 크기가 커져요. 맞지? 그까지 머릿속에 넣고. 그러면 이제 똑같은 거 얘네들은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5개를 비교하면 어떤 애들이야? 똑같은 어떤 애들이야? 전자가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 네온.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그럼 전자는 10개야. 그럼 크기는 어떨까? 전자 껍질은 2개로 같지만 크기 아, F2-F-Na+Mg2+A의3+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얘네들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된다? 원자 번호가 크면 커질수록 크기는 작아지겠죠. 왜? 먼저 여기 잡았던 게 전자는 10개 다 똑같아? 근데 얘는요. 8, 9, 11, 12, 13. 원자 핵이 가지는 플러스 값이 더 큰 건 거야. 그러니까 크기는 더 잡아당기니까 작아진다. 맞습니까? 그것만 이해하시면 끝입니다. 쟤 모른다. 이건 완자에서도 그렇게 설명했던 거야. 그 완자의 크기의 그림이 있었는가 봐. 자, 그래서 봐봐요. 얘의 크기 지금 숫자적으로 좀 비교해놨습니다. 오늘 얼마? 크기 봐봐. 0.126 이면 돼. 단위 10의 마이너스 9승이야. 자, 우리가 미터보다 3승 작은 게 뭔데? 밀리미터. 밀리미터. 그 다음에 밀리미터, 제곱 밀리미터? 그럼 더 커지는 거야? 제곱 밀리미터는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 곱하기 세로가 제곱인 거고 세제곱은 부피를 말할 때 쓰는 거고 센치 2번 곱한 거 미터를 2번 곱한 게 제곱이란 말이 붙는 거고요. 나노. 그렇죠. 마이크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노. 아니. 그렇죠. 피코. 그 저런 게 있어요? 아니, 나노까지. 하셔야 됩니다. 10의 3승씩 줄어드는 거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원래 미터 1미터는 몇? 자, 봐봐요. 작은 단위인 거고 지금 1미터가 몇 밀리미터라 하면 어떻게 하는데? 1000밀리미터인 거야. 그러니까 10의 3승이 커지고 작아지고 느낌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10의 9승 밀리미터를 안 쓰고 뭐로 썼으면 된다고? 피코미터로 쓸 수 있는 거를 그렇게 쓴 거라고. 자, 그러니까 0.26이야. 1점 못한다. 0.126입니다. 숫자. 근데 얘 보니까 어떻게 됐어? 더 작아졌죠. 왜? 얘는 8인데 얘는 9로 잡아당겼다고.
자, 그러면 네온은 원래 똑같은 첫 번째 전자껍질, 두 번째 전자껍질에서 10개가 있는 거야. 전자는 전부 다 똑같은 모양일 거야. 근데 또 봐봐. 나트륨은요. 크기가 더 작아졌어. 왜? 더 많이 잡아당길 거니까.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더 작아졌다고. 그러니까 크기가 같은. 자, 얘는 뭐라고 하냐면 등전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나옵니다. 자, 등 뭐다? 같다고. 뭐가? 전자수가 같은 건가? 전자수가 같은 이온이드는 등전자는 어떻게 된다? 뭐가 클수록 원자 본호가 클수록 뭐가? 이온의 반지름은 작아진다. 이게 중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원자도 기억하고 이온도 기억하고 지금 반지름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알고 그걸 총종합하면 이것만 알면 된다. 이 말인 거야. 맞죠? 응. 그럼 동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족, 1족에 있는 애들.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리튬보다는 나트륨이 크고,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크고, 칼륨보다는 루비듐이 큰 거는 왜 그렇다? 전자껍질 수가 많으니까 그런 거야. 됐습니까? 자, 중요. 이온의 성질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온의 성질은 뭐를 얘기할까? 이온의 성질이 나올 때는 이온의 성질? 융점 비점이 높아요. 맞아요. 왜 높다? 결합이 가능해서. 그 결합이 뭐라고? 이온 결합. 이온 결합인데 그게 무슨 힘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전자. 정기적. 전성입니다. 정전기력이라는 쿨롱의 힘에 의해서. 그래서 쿨롱의 힘이 어떻게 된다? F. 맞아. 그게 아까 뭐라고? I제곱분의 Q1, Q2인데 이건 아마 비례상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봐봐요. NA 고정이야. 그럼 CL하고 FB가 누가 더 크기가 큰데? 같은 족이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크기가 컸던 거야. 크기가 크니까 분모값이 커지는 거죠. 네. 분모값이 커지니까 이 값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근데 똑같이 얘랑 비교해볼게. 얘랑 비교하니까 어떻게 된다? 크기는 비슷해요. 근데 얘는 아까 900인데 얘 얼마? 2800. 왜 그렇다? 전압값이 위에 거는 1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밑에는 2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맞나요? 여기 적혀있네. 콜롱님 F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게 우리 있잖아. 소금, 집에 굵은 소금 있는 사람 본 적 있나? 네. 굵은 소금 본 적 있어? 없으면 내가 한번 갖고 올게. 있어요. 애들이 소금 물어보니까 맛소금밖에 모르더라고. 맛소금 말고 굵은 소금, 우리가 말하는 굵은 소금은 결정으로 보이는 거 본 적 있나 혹시? 네. 그게 규칙적 배열을 하고 있는 이온 결정입니다. 자, 그 이온 결정, 굵은 소금 어떻게 하면 되는데? 가로 되고 힘 좋은 사람 손으로 부숴도 원래 부서집니다. 왜 그렇다? 약해서. 그 뭐가 약한 건데? 분명히 강한 힘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야. 근데 뭐가 약한 건데? 반발력이 심해서 힘을 가하면 이게 반발력이 심해서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이 작용하고 있는 애가 바깥에서 힘을 줬어 하면 배열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규칙적인데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배열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 또 사줘요. 저게 반발력 심가 똑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같다이 단단합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하는데 외부의 힘을 가하면 얘가 부서지기 쉽다. 그 말인 건가.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전기 전도성입니다. 전기 통했다고요. 전기 통했다고요. 그러니까 나 뭐 전해질 많이 먹었나? 이온이 많았나 몸속에. 그래서 봐봐요. 결정 고체인데 뭐 전기 통하겠나? 안 통해. 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가 뭐가 되면 수용액이 되거나 수용액은 AQ 상태를 말하는 거고 아니면 뭐 한다? 액체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강렬해서 얘를 액체로 만들었다. 아니면 이온이 자유롭게 수용할 수 있게끔 수용액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뭐가 된다? 전기 전도성이 생긴다. 이 말인 건가? 그러니까 고체 상태에서는 있다 없다. 전기 전도성이 없고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전류가 통한다 이 말이겠죠. 자, 수용성. 당연히 이온 결정입니다. 그럼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있죠. 그럼 뭐한다? 물에 잘 녹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물에 녹는 거 그 수용성인데 물에 녹으면서도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뭐가 된다? 이온화가 되는 게 전해질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온 뭐라 배웠어? 앙금, 침전, 난용성. 그게 무슨 말인데? 물에 녹기 어려운 건가? 우리가 분명히 뭐라 배웠냐면 이온 결정이기 때문에 물에 녹아야 돼.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AgCl처럼요. 뭐 하는 거? 침전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고. 맞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뭐 했다? 바닷물 속에 있는 염소 성분을 알고 싶어. 그럼 뭐 한다? 질산은 수용액을 넣어주면 AgCl에 흰색깔 침전이 생긴다고 했어. 자, 거기다가 우리 17쪽 한 사람들은 기억나겠죠? 자, 17쪽에 있는 Cl- 17쪽입니다. 그럼 누구랑? 은가 뭐 한다? 침전 생긴다 이 말인 건가? 근데 F는 AgF는 침전이 아니다. AgCl은 흰색 침전, AgBr은 색깔이 지는 연노란 색깔 침전, AgI는 노란 색깔 침전 이렇게 배운다고. 그 다음에 CaCO3 이거 다 앞에서 했던 겁니다. CA 플러스하고 CO3 E 마이너스 원래는 양이온 음이온이야. 그러면 뭐가 돼야 돼? 이온 결합이니까 물에 녹을 거라고. 근데 얘는 침전인 건가? 그래서 내가 이거 외에도 어떻게 한다? CA 플러스랑 함께 누구? BA E 플러스. 그 다음에 누구? CO3 E 마이너스랑 함께 누구? 누구? SO4.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라고 했잖아. 이렇게 해서 침전이 생긴다는 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 자, 요거는 그냥 읽어만 보십시오. 왜? 무게감은 다 갑니다. 자, NaCl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이야. 맞죠? 그래서 얘는 먹을 수 있는 염이라고 해서 염이라고 하는 건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만들어진 염. 맞아. 염이 산염기 중화 반응 말고 또 어떻게? 산 대신에 누구? 지금 방금 한 것들. 산성산화물. 아니면 뭐? 산성산화물은 비금속의 산화물 말하는 거죠. 비금속. 염기 대신에 뭐? 염기성 산화물. 거기다 또 누구? 금속. 이런 것들이 반응해서 만들어진 게 염이라고. 그 염이 지금 얘네들이 다 뭐겠노? NaCl 같은 것도 염이란 말이야. 그럼 이 염이라고 하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염이기 때문에 식염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식염수 뭔데? 우리 식염수 어디에 쓰는데? 응? 그거 있었는데 세정? 아니 그냥 식염수 쉽게 말하면 식염수가 뭡니까? 염 먹을 수 있는 소금물. 말은 뭐 맞는 말이죠. 우리가 전기분해할 때 식염수를 전기분해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 말도 쓸 거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생체에 있는 염분의 농도 아니가? 네. 아니야? 오. 그래서 우리가 식염수 넣는 거 이거 식염수 0. 몇 프로? 5%? 몇 프로? 2? 0.9% 아이가. 코 세정하고 뭐 하는 거 이거 아니면 우리 뭐 일어납니까? 생물 하시는 분. 네. 고장액 저장액 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세포가. 그래서 우리가 내 세포 몸 안에 있는 염분하고 같은 농도를 써야지. 진짜 맞겠다 또. 맞나 아니가? 맞겠죠? 코 세척하는 게 완전 너무 높은 거 해가지고 난리 나겠죠. 그래서 딱 농도 맞추라고 되어 있잖아. 코 세정하는 것도 그렇고 식염수도 양이 맞지? 0.9% 맞지? 하는 거 조그만 거. 맞을 거예요. 뭐 2% 했다가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아니 진짜 봐봐봐. 근데 한 번씩 보면요. 농도 높은 식염수는 처방해 주거든. 둘 다 처방. 요즘 둘 다 처방해야겠죠. 몰라요.
식염수 예전엔 다 줬다만 그건 다 샀거든. 근데 지금 처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근데 이제 높은 거지. 코 막힘이 심하다. 그러면 식염수 염분 높은 거 줍니다. 뚫어주려고. 그 다음에 우리 CaCO3는 정말 두개 껍데기, 대리석 이런 거 성분이겠죠. 나중에 이거 어디서 어떻게 만드는가는 어디서 간다? 우리 무게감 다 배웁니다. 내가 생석회 얘기하는 거, 소석회 얘기하는 거. 와우. CaO는 생석회, COH2는요 소석회입니다. 소석회를 물에 녹이는 게 석회수. 석회수는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만나면 부엽게 흐려집니다. 그게 부엽게 흐려지는 게 누구다? CaCO3라고 하는 방금 침전. 다 연결입니다. 끝. 와. 봐봐, 어려운 게 한 개도 없어요. 이렇게만 하면 이온결정, 이온결합은 끝입니다. 쉬었다가